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허태입니다. 여러분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아십니까? 미국 산업에서 이분을 모르신 분은 없을 텐데요. 철강왕으로 막대한 부를 갖고 있을 때 이분은 말이죠. 모든 자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바로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한 것이죠. 자,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제일 귀감이 될 말은 나는 지금까지 혼자 이뤄낸 건 없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저희 대부도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2-2077-6363 전화 주시면요. 올바른 투자의 길,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소규모로 진행되는 특별 강의나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1:1 상담까지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니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처럼 사회에 환원한 것처럼 철강을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지혜, 지식에 대해서 나눠드릴 화면으로 전문가 함께 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길라잡이 송병현 전무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 전무관님, 네. 그 카네기를 철강 왕이라고 했는데 네네. 본인은 내가 방금 전에 질문 드렸지만 무슨 왕이 되고 싶습니까? 부동산 왕, 토지 왕, 예. 토지왕 괜찮습니다. 네네. 부동산 왕, 토지왕. 다음에 좀 더 임팩트 있는 왕이 좀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자, 시청자분들이 토지 왕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나눠줄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데,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저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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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일단 그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또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네, 주소는 그 충주시 봉방동 네. 276번지하고요. 네.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277-117. 네. 네, 그 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가. 이게 제가 92년도에 증여를 받은 건데. 네. 그래서 거의 한 28년 됐는데, 앞으로 이게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좀 있으면 거의 30년이 되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병현 대표님께서 또 자세한 상담 해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증여를 일찍 받으셨어요. 예. 네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지금 건물은 없고 지금 그 밭농사 짓는 거로 보이시거든요. 거기가 지금 농으로 돼 있는데 네네. 나대주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한 몇 년 전에 이제 주위에 이제 빌라가 들어오니까 빌라인가 원룸 들어오니까 연락이 몇 번 좀 왔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아마 원룸인가 빌라를 질러려는 것 같은데 팔 생각이 있냐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증여를 받은 거라 네네. 세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냥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었는데 네네.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네. 전화드렸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몇 년 전에 건물 안 지으신 게 정말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갖고 가면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사장님이 직접 이제 건물 하나 지으셔도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으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 여주가 이제 철길이 증설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충주역이 좀 더 커지는 지금 역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들어와지는 이런 구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이런 구조에 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 주변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역에서 길 따라서 움직인다면 한 400m, 직선거리로 30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종 주거지 개념으로 봤을 때도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사장님이 건물 지으면 좋겠지만 사장님이 건물 지을 어떤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땅을 사가지고 가서 빌라를 여러 세대를 지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한두 동짜리 아파트 아니면 이 주변의 땅을 함께 사들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땅 자체로도 도시형 생활주택 한 동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땅까지 해서 함께 지으면 굉장히 더 멋있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값의 상승은 앞으로 3년 정도만 있으시면 지금 현재의 건물을 짓는다면의 기준으로 맞추면 앞으로 3년만 있으면 건물 하나 지을 정도의 땅값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0년차 갖고 계셨는데 그중에 10분의 1의 시간 앞으로 3년 정도만 더 할애하시면 땅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자, 충북 지역 말 나온 김에 여기 아파트 시장도 함께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요즘 이상과열 현상 때문에 그 정부 이미 올라가 버린 집값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네. 네네.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 이런 시장 중에 그래요? 한 곳입니다. 충주, 청주 그래서 원래 충주와 청주를 해서 충청도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충청도의 대표 지역인 충주와 청주 이 두 지역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안 올라가고 있었고요. 뭐 600만 원 이하의 아파트도 굉장히 많았고 청주 같은 경우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700 정도밖에 안 가는 이런 시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일자리 증가, 물론 이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지금 오르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분명히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는 2029년도부터인데 거기에 맞는 구조로 지금 가격대가 오르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청주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가 달려야 되는데 충주도 지금 이 앞쪽으로 지식정보 산업센터가 지금 지방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커지면서 여기와 가까운 또 청주시장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충주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충북 음성간 또 혁신도시가 또 커지고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주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창 쪽으로. 그래서 충주, 청주. 그래서 충청도의 대표 지역인 과거의 대표 지역들이 이제는 미래의 대표 지역으로 좀 바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쪽 이 라인이 아마 경기도 평택 라인까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 라인이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해가지고요. 여주 쪽으로 해서 강원도 쪽으로 쭉 빠지는 이런 전철 라인이 또 한참 공사 중이고 교통 호재가 발생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다음에 녹지를 가장 많이 끼고 있는 지역 중에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청주,
충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호를 끼고 있는 녹지도 잘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대도시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아파트 시장도 토지 시장도 그 외에 기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용 시설들도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꼭 이 충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 외곽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기존 도시가 있다면 도시 외곽으로 확장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가죠. 거기에 플러스 전세가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그렇죠.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갈수록. 그러니까 원도심,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전세, 월세 혹은 실거주 시장의 주거지가 멸실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목동도 이제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갑자기. 그럼 목동이 없어지게 되면 예를 들자면 네. 목동 일대의 양천구나 강서구 일대의 기타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시장에 못 들어가는 아파트 시장이 뜰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멸실돼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이주민이 발생되거든요. 그죠, 이주민. 그 이주민들이 전세, 월세, 실거주자를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 월세가 움직여지고 특히나 대표적인 게 전세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잠깐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여지는 시간에 나가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네네. 그래서 사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전세로 잠깐 나가서 한 그쵸. 3년 내지 길면 5년 정도 살다가 들어와야겠다, 새 집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네. 그리고 전세가가 실제 거래가만큼 또 올라가주는 이런 구조로 그렇죠. 가게 되면 아유, 전세 가는 것보다 이번 참에 조금 더 보태서 하나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집이 지어지면 들어오면서 시세 차익이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팔고 시세 차익을 또 보는 이런 구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도 가격대가 오르고 있고요. 수도권도 오르고 있고 지방 특히나 이렇게 청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이루어지면서 구도심, 원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도시정비 사업, 가로정비 사업이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아파트 전세가가 먼저 뛰고 보더라. 그래서 그 지역의 매매가도 동반 상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전월세가 뛰어야 이게 선행지수가 좋다. 네, 그걸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맨날 뭐 역대급 저성장의 시대다. 네네. 이 불구하고도 부동산 시장은 오르고 있어요. 네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원래로 치면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서울 특정 지역 중저가 아파트 시장 오를 거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고가 아파트는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봤고 네네.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으로 좀 들어가주는 시장 그리고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가 좀 빠지는 이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네네네. 구조는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어가는 구조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과거 2008년 그 앞전에 07년 IMF 시절 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 자금을 2년 내지 3년, 길게는 4년 가까이 쭉 풀어오더라. 그러니까 풀어가는 기간 동안만 버티면 그 이후에 3년 내지 4년 후에는 다시 그 자금들이 돌아서 부동산 안정자산으로
투자가 들어오더라. 안정자산. 그렇죠. 그래서 안정자산인 부동산, 특히나 주거지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부터 가격대가 오르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과거 선례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렇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막 6%, 7%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알기로도 7%대 네, 가까이 많이 떨어진 떨어졌어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경기 지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경제 지표, 선행 지수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연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면 분명히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이 지금 보합 혹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전제는 이왕 정부에서 자금을 풀어가는 구조라면 뭐 한 3, 4년 버텨보지 이런 구조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또 시청자분들도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될 거라 믿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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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지금 수지 신봉동에 네. 4위 1차 아파트에 46평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집을 어디지? 포운대로 상현동에 네네. 동보 2차 아파트 네. 34평이 네네. 이제 리모델링 되고 하면은 한 9평 정도 늘어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쪽이 지금 주변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네. 이쪽이랑 그쪽이랑 놓고 비교를 좀 했으면 해서요. 어디가 조금 더 실거주할 건데 네. 수익성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아, 이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를 신봉동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이거는 46평,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상현동 쪽에 아파트로 좀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상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갈아타시면 좋겠다. 상봉동 아파트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보니까 이쪽 일대의 아파트는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추세고요. 상봉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잠깐 분양가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 꾸준히 기준을 잡으시면 지금 거의 분양가에 따블 정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지금 급격히 올라온 구조로 잡으면 제가 이쪽에 나중에 많이 올라갑니다라고 하고 2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잡으면 실제로 가격대는 거의 따블같이 가까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상현동이요? 네, 상현동이. 아, 지금 지도는 좀 다른 거라서. 네네. 지금 상현동 쪽을 보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장님이 상현동이 지금 이쪽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아,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신봉동 이쪽 같은 경우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상현동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선 아파트고요. 맞아요. 이 아파트는 분양 대비 가격대가 뚝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걸 괜히 받았다.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 받고 한 3분의 1 정도가 공중에서 녹아버리는 이런 효과를 나타냈고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위치가 좋죠. 오르긴 올랐으나 따지고 보면 아직 분양가도 못 찍은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저희가 이거 분양받은 거보다는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네네.
오르고 8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잠깐 떨어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네. 분양을 3억 초반대로 받았거든요. 신봉동 LG 아파트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가 인상폭까지 잡게 되면 현저하게 더 올라갔어야 하는데 기준으로 잡으면 물가 인상률 정도밖에 안 따라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거를 갖고 가느냐 지금 상현동 쪽으로 이사를 가느냐 했을 때 기준으로 잡으면 상현동 기준으로 잡으면 이 아파트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고요. 신봉동보다는. 신봉동은 아직 덜 올라와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현동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까지 생각했을 때 경우에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는 좀 멀리 좀 봐야겠지만 네. 네, 이 주변에 신도로들이 좀 나면서 좀 좋아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숲세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상현동 쪽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물론 상현동도 그쪽 주변에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이쪽 신봉동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넓은 평수를 포기하고 적은 평수로 가는 건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이걸 팔고 사실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수지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올라와 있고 지금 사고자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팔고 빠지면 양도세가 나오고 그쵸. 또 부동산 복비가 나오고요. 지금 이사비용. 새로 사고자 하는 거는 올라온 상태에서 취득세를 내는 구조. 부동산 복비를 또 내는 구조. 그래서 이중적으로 세금과 기회비용, 즉 부동산 복비부터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나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를 더 사는 구조면 오케이. 하지만 지금 넓은 평수에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보고 작은 평수로 이사 가는 거 안 맞는 구조. 그리고 두 아파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조금 오르냐 많이 오르냐 차이지만 가격 대비 기준 잡았을 때 거의 비슷한 추이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사 가는 쪽이 더블 이상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사 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취득록세부터 법무사 비용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죠? 네네네, 자, 맞습니다. 이 비슷한 지역에서 보통 이 갈아타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상현동 쪽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네. 가격대가 지금 급격히 오른 이유가 지금 현 경기도 도지사님께서 네.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네네네. 이분이 그 길로 가기 바로 직전에 네네. 이쪽에다가 테크노 플랫폼 어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 네네. 이런 구조로 산업군을 한번 넣어보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넣어보겠다고 하면서 이 일대의 아파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확 뛰기 시작했거든요. 이슈가 있었군요.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보겠다는 거지 확정까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네네. 자,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움직여지는 건 비슷합니다. 네. 교통 호재로 보면 지금 이사 가려고 하시는 쪽이 실제로는 신분당선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쪽에 붙어 있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그러나 실제로 이곳이 리모델링까지 움직여지는 시장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걸리는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미 호가 시장에서 이미 많이 뛰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신봉동 집을 팔고 이쪽으로 이사 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는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갈아탄다면 올라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나의 수익 차익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데 네.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일반 무주택자가 사는 거에 따블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차익이 나는 거에 50%를 감가 절하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 올랐다면 나는 500만 원 올랐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거꾸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올랐다는 기준으로 만들려면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올랐다면 나는 2,000만 원이 올라야만이 기회비용을 발생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동탄이나 아니면 팔달구나 동안구 쪽으로 아직 저평가돼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으면서 올라가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기회비용 발생 대비 아주 굉장히 안 올라 있는 시장이니까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도 이사 폭이 굉장히 크다면 네네.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라도 가는 게 맞는데 네. 뭐 그냥 간단한 예로 지금 46평에 살다가 32평에 가게 되면 일단 살고 있던 살림살이를 다 버려야 되고요. 그렇죠. 또 줄여야 그다음에 이사를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이사 비용이 또 발생되고요. 또 이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 46평에서 32평으로 부시면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사 갔다 또 이사 올 때는 새로 또 2번씩 3번씩 기존 경비들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안 맞다. 여유 있어서 내가 하나 더 사야겠다. 다주택자로 가야겠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네네네.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자금 출처 소명이 명확해야 되고요. 요즘 또 명확해야 돼요. 일가구 특히나 맞아요. 85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추가 대출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9억 원 이상 넘어가도 또 대출이 안 되는 되죠.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그다음에 또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갔을 때 잘못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물려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한 여유 없다면 그냥 지금 넓은 집에서 녹지공간 잘 갖춰져 있고 목소리도 굉장히 젊고 아름다우신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목소리를 다 유지하시려면 여유롭게 큰 평수에 사시는 게 맞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사가 은근 상당히 스트레스 지수가 맞습니다. 저도 네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이런 게 막 작용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경기 지표가 안 좋다는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 불안 심리가 오는 거죠. 남들은 다 지금 집 너나 없이 막 사가지고 막 차익 내고 막 부동산 사고 팔고 왜 막 부자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소외감. 네네. 이걸 조금 자제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주대를 갖고 소신을 갖고 네, 맞습니다. 주변을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전인데요. 경기도 네네. 이천시 부활읍 부바르. 아미리 23-10번지 네네. 전을 좀 봐주세요. 네네.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유를 해야 될지 좀 더 가져가야 될지 네네. 좀 전문가님 좀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이쁘네요. 아미리. 좋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네. 여주 문경간 또 기차가 하나 또 생기는 그 바로 앞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여기다 건물 짓는 건 안 맞습니다. 네. 건물 짓는 건 안 맞고 지금 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도 타이밍이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이 주변이 이렇게 정리되고 교통 호재가 있고 앞으로 이쪽이 굉장히 교통 호재도 있고 이쪽이 좋아진다. 이런 추세로 보시고 이 땅의 메리트를 굉장히 좋다.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2년 내지 3년 안에 이거를 매도 타이밍을 꼭 잡으셔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꼭 잡으셔야 돼요. 자, 매도 타이밍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걸 싸게 파느냐? 아니에요.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가 전제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네. 시청자님도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앞으로 굉장히 이뻐질 거야. 굉장히 좋아질 거야. 땅값 상승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자신감 있게 갖고 계시고요. 이 네. 전제로 2년 내지 3년 안에 매도 타임 잡아가지고 매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 가격은 양껏 부르셔야 된다. 그 지역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서 이러이러해서 철길에 너무 가깝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싸게 내놔야 팔린다.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나는 이거 교통호재 너무너무 좋아지고 앞으로 교통호재에 의해서 사람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비싸게 팔겠다라고 좀 주장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한 1년 후부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2년 내지 3년 안에 매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뭐 갑자기 톤이 확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네네. 어우, 전문가님으로 좀 올리지도 못하겠는데. 자,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가 입주하면서 상당히 개발 호재부터 저도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네네. 이 개발 이슈 추가로 더 뭐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이천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좋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주류사 공장이 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현대 지금은 SK 그렇죠. 하이닉스가 네네.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그 주변으로 그 앞쪽이에요. 사실은 이천이냐 용인이냐 하면 용인보다는 이천에 더 가까운 바로 앞쪽에 용인 원산면 쪽에 또 SK 하이닉스 제2공장, 그쵸. 3공장이 되겠네요. 청주가 네네. 있으니까. 네네. 또 3공장이 들어가면서 이 일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합청업체, 협력업체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 네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땅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교통 호재가 또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천에서부터 저기 문경까지 네네. 강원도 라인이 연결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까지 이쪽으로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네. 구조.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네.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물류 허브가 또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대기업 주변에 물류 단지들이 물류 창고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일자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이 오는 사람들을 또 수용하기 위해서 주거 단지들 주거지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천의 땅들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가격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송병현 전문가님을 되게 이 네네. 트러스트가 언제 됐냐면 그때 한번 식사를 했는데 네네네. 중고차를 살 수가 없다. 아니면 새 차를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중고차를 팔 수가 없어서. 네네. 이유는 제가 1년에 몇 킬로 정도 뛰시냐고 물어봤더니 와 10만 킬로를. 네. 야, 그 거의 택시보다 거의 이상을 또 뛰는 것 같고. 그렇죠. 네, 택시분들도 네네네. 그렇게 정도 네네네. 뛰시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발로 정말 뛰시는 분이구나 생각해서 믿음이 갔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 강의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주최하셔서 네네. 여러 사통팔달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네네.
저희가 2021년이 어떻게 될 건가의 어떤 전망을 좀 했다면 네.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제 후반기죠. 네. 2020년 후반기 때는 2021년, 2023년도까지 대비하는 시장. 그래서 네. 실질적 투자를 해서 내가 앞으로 2, 3년 후에 수익과 차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함께 네네. 시청자님들이나 아니면 청강하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전 투자 전략법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강의 일정 저희가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네네. 나중에 그렇게 한 10만 킬로 1년에 다니시니까 제가 나중에 맛집 리스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리얼할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 제가 그 전국의 맛집들은 상당히 네네. 제가 어떤 분들하고 견주어도 잘 안 질 정도. 리얼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뭐 재밌는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주소가 어떻게 되시고 궁금하신 점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제가 지금 성북구 성북동 네. 16길 16-16. 예. 예, 이거를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이제 15년 전에 샀거든요.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저기 7월 달에 이제 완전 아니 5월 달에 완전 해제가 됐거든요. 구역 사업 승인 그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평형도 다 이제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근데 이제 막 비대위원 임원 해가지고 반대파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가지고 1차 소속에서는 이겼는데 2심, 3심에서 이제 져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LH는 SH에서 공공 재개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조합원들이 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네.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하나 아니면 네.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요. 상당히 우여곡절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죠? 네네. 자, 재밌는 번지수도 거군요. 재밌습니다. 성북동 16길 16-16번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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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 16 트리플이 있는데 네. 자, 15년을 보유하셨습니다. 많이 이렇게 보유하셨는데 자, 재개발 진행. 기다리느라고. 예, 전문가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보유하신 16년 세월 지금 놓기는 너무 아깝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잠깐 답보 사태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지금 못 가는 것들을 다시 재심의 한번 더 해보겠다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LH나 SH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국가에서 민간 사업이 아닌 국가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는 저는 찬성. 하지만 이렇게 비싼 땅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유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상태에서 막 투기 세력들이 막 들어간 이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현지민들이 또 연령대가 또 있으시니까 이분들이 거주 요건으로도 맞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SH나 LH공사에서 공공
주택을 좀 공급하는 거는 저는 반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도시 가로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쪽 도남동, 해화동, 성북동 이때가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안 올랐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안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집값도 안 오르고 땅값도 안 오르고 자 네. 소외되어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제는 서울도 지역 편차 없이 평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임이 지금 조금 더디더라도 앞으로 조금씩 윤곽들이 보이면서 도시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간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간은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절대 팔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시고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좀 한 번 더 궁금한 보유- 게 있는데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신혼부부인데 네. 지금 아파트를 지금 무주택인데 지금 하나 구입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네. 사당동 쪽이나 저기 흑석동 쪽으로 해가지고 괜찮을까요? 아, 신혼부부인데 뭐 자녀분인가요? 네네. 아, 근데 이제 지금 아파트를 좀 구매를 하고 싶은데 네. 시기적으로 좀 고민되신다. 네, 너무 올라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죠? 걔네들이 30대, 30대 초반, 중반, 중후반. 중후반. 36, 7 자, 정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내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중초반이라면 앞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3년 가까이는 서울에서 신혼부부형 청약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네? 해당이 안 돼, 뭐든지. 지금 아무 해당이 안 돼요 나이대가. 네, 그게 소득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소득이 좀 있으니까. 고소득자신가 봐요. 그럼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신혼부부다 보니까 지금 집이 좀 허름해도, 그죠? 비만 안 새면 되죠. 그죠? 네네. 그래서. 네, 둘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럼요. 네. 둘만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많이 뛰어 있는 시장에 들어가신다. 흑석동이나 사당동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당 쪽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흑석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한참 들어가 있는 시장이고 맞습니다. 가격대가 신길동, 흑석동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이 뛰어 있는 시장입니다. 네, 이미. 그래서 저는 사당 쪽으로 들어가서 사당 쪽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비만 안 새지만 조금 고생만 하면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네. 시장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사보십시오. 사라고요? 네네네. 사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당역에서 사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비만 안 새면 된다는 얘기 됐습니다. 자, 시청자분 그 성북동 재개발 추진 지역인데 네네.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께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빌라 시장으로 단독주택 시장으로 들어갈 때 경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땅 평수가 굉장히 넓거든요. 지분이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한 채 혹은 두 채를 받는 경우, 그렇죠, 두 채. 아니면 똑같은 평수 두 채를 받다든가 아니면 작은 평수 하나 큰 평수를 받는 이런 구조로 갈 수도 듣기만 있어요. 해도 행복하네요. 땅 평수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네. 다세대나 빌라로 갔을 경우에는 땅의 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 내가 이 돈을 투자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개발 분담금 일부 내고 새 집을 받겠지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땅의 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분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 추가할 정도 규주가 나오려면 땅 평수가 13평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땅의 지분이 뭐 3평, 많게는 7평, 평균 한 4.5에서 5.5평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나머지 부분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아파트, 새 아파트를. 분담금을 내야 되죠. 분담금하고 지분 분담금은 좀 다릅니다. 아, 또 달라요? 네네. 그래서 개발 분담금과 지분 분담금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분 플러스 개발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네. 사는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사는 금액이. 그럼 금액이 많이 들면 그 금액이 없으면 그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다 보니까 현금 청산하고 빠집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할 때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고 들어갈 때는 예를 들자면 막 1억 5천 많게는 한 3, 4억 가지고 나중에 7, 8억짜리 아파트를 받겠지. 네. 그러면 거기에 개발 분담금 적게는 1억 2천부터 많게는 3, 4억 정도 내고 들어가면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 네네. 땅의 지분까지 사야 되니까 3, 4억 적게는 1, 2억을 더 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네네네. 가다 보니까 네. 그 돈이 없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뛰어들 때 이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 살 만큼의 지분 살 만큼의 프리미엄을 줘버렸기 때문에 현금 청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현금 청산하지 해야 되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기존에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에 이만큼을 더해서 이만큼을 샀어요. 이제 손이 안 보일 정도네요. 네네네. 이만큼을 샀어요. 샀는데 여기에 플러스 개발 분담금 그다음에 지분까지 사게 되면 그 이상으로 뛰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 청산하고 빠지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네. 보통 그러면 한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를 사야 좀 이렇게 분담금을 안 내고 좀 여유롭게. 일단 여유가 있어야 되고 개발 분담금까지 꼭 생각하셔야 되고 네, 네네. 땅의 지분은 13평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아, 맞을 것 기본이.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2채를 사든가 아니면 네. 세 채를 사야만이 네. 하나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네네. 온박 개발 분담금이 대신 또 최단 금액으로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지금 정도 뛰어드는 거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다. 과거에 한 4, 5년 전에 조금 늦었다면 2년 전까지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와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좀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 고려를 이렇게 해보면 보여집니다. 좋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궁금하신 점과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기 전망하고요. 네. 네네. 작용에 대해 대토 기간은 몇 년이고 작용했을 때 네네. 그거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주소 어떻게 되시죠? 거제시 동부면 네. 부천리 네. 378-9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장님이 지금 농사 짓고 계신가요? 예, 예. 지금 몇 년 지셨어요?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예. 지금 농지업무나 경영체 등록 다 등록하셨고요. 예, 예. 그러셨구나. 지금 자격 요건을 예. 8년을 채워야 돼. 8년이요. 아직 8년을 채우는데요. 네네. 저 대토 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토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2년이요? 네, 이 땅을 그럼 팔고 2년하고 저기 6년 뒤면 8년 작용이 됩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 땅을 만약에 네. 내가 토지 보상을 받아갖고 대토를 했다. 그러면 2년이지만 내가 양도하면서 일반 양도하면서 대토를 했다. 1년이에요. 난 저 4년인 줄 알아서 2년이구나. 네네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신 목적은 뭐죠? 저 지난번에 토지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대토하려고 거기다 땅을 사놓은 기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이 땅을 그래서 지금 대표 기간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드린 겁니다. 아, 전망. 그러셨어요. 예. 이거는 지자체마다 조금 조례안에 의해서 차이는 있지만 일단 4년은 아니에요. 대토 요건상. 그다음에 그럼 저기 자경이 6년이고 이거 대토 기간 2년이면 8년이라고 양도소득세 이러면 면제가 됩니까? 완전 면제는 아니고요. 자격 요건 기준의 8%, 10% 정도만 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산정을 좀 잡아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농사를 지었을 경우 그러면 10에서 자격 요건 충족 플러스 양도세를 한 10여 % 정도 감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상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